안녕하세요. 오늘은 143페이지에 있는 사회문화 8강 채무의 변제 이 부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부터 우리 문제 푸는 순서 한번 정해보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어는 채무자, 채권자,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변제라는 단어 확인할 수 있고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 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또 기억을 한번 가서 봐야 돼.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를 함께 갚아야 된대. 왜일까?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갚으면 이자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왜 빨리 이건 이자까지 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여긴 지금 보기 문제가 2개야. 근데 보기 문제가 이렇게 2개. 뭐 물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2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자, 요렇게 나올 때는 결국 보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 읽고 푼다고 해서 보기 문제 무조건 그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중간에 내가 이 보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파악했다면 와서 3번 문제나 4번 문제를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3번에 보면 대리인이라든가 준점유자 이런 단어들이 지금 선택지에 보여.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보기에는 지금 보니까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행기나 원금, 금리 이런 게 있고요. 선택지를 잠깐 보면 뭐보다 먼저 변제해야 된다. 무엇을 먼저 변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채무의 순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선생님 법률 규정에 따라 충당할 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기에 법률 규정에 따라 충당할 채무가 결정되었다라고 했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5번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얘는 지금 읽으면서가 아니라 화살표가 읽기 전이야. 왜냐하면 이런 애는 내용이랑 관련이 없거든. 그러면 그냥 A만 가지고 와서 풀어주면 되는데 5번 문제 푸는 법은 선생님이 오늘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어휘 문제를 풀 때 보통 이때 A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고유어 용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들이 고유어 용언의 특징은 뭐냐면 다이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아이들을 풀 때 순서를 자, 선생님이 좀 써놨어. 1번 일단 서술어의 자릿수를 확인한다 라고 써놨어. 자, 여기서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건 뭐였어? 물론 이제 엄매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을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이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어따는 당연히 주어는 얘들아 물론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주어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주어 말고 주어는 원래 있는 거니까 주어 말고 다른 거 볼게. 자, 우리가 A에 있는 어따라는 애는 이익을이라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애야. 1번 그럼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자릿수를 다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일단 A의 자릿수가 두 자릿수 주어를 포함해서 목적어까지 2개가 필요한 애니까 2번 자릿수가 다른 선택지를 지우면 되는 거야. 지금 봐봐. 다 자릿수가 이렇게 목적어만 필요한데 5번은 어때? 목적어랑 부사어를 같이 필요하잖아. 그럼 지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해? 목적어 부사어의 성격을 확인해야 돼. 얘네들 이 글이랑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요런 식입니다. 자, 이익을 얻다는 결국 권리, 결과, 재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비슷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3번, 4번은 의미상으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런 어휘 문제는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 푸는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절대 감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시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금전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하냐?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걸 변제라고 한다.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가지 채무를 갖거나 원금 외에 이자나 변제에 드는 비용이 있거나 갚는 행위로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가졌고 그 다음 돈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냥 합의에 따라서 하면 돼. 그런데 합의가 없어. 의사표시도 없어. 그러면 뭐야? 법률 규정에 따라서 변제를 충당할 채무를 결정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요거 문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선택지 한번 볼게. 1번에 1번 선택지.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가지 채무 있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1번에 3번 선택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거. 자, 여기에서의 변제는 요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순서를 지금 쭉쭉쭉쭉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좀 정리해봤거든? 자, 같이 한번 볼게. 첫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도래한 애랑 도래하지 않은 애 중에 도래한 애 먼저 갚아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얘가 들어있네.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채무와 지난 채무가 있다면 지난 거 먼저 갚아야 되는 거지. 둘째, 채무의 이행 도래 여부에 차이가 없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 같이 도래했거나 다 같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런 경우에는 어째야 하냐? 이익이 근데 누구에게냐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고 했어.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리가 다른 여러 채무를 갖고 있다면 대출금리가 높은 애를 갚는 게 채무자한테는 이자 금액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익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큰 채무를 먼저 갚는 것이다. 셋째, 대출금리 등 변제로 인한 이익이 같아. 또 이행기에 대한 차이도 없어. 그러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자, 만약 채무 두 개가 모두 갚을 날이 지났다면 갚아야 할 날이 더 오래된 아이를 갚는 거야. 자, 그 다음 넷째, 이게 둘 다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자, 이때는 비례인 거야. 자, 한편 채무자가 원금뿐 아니라 비용 및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간다. 비용은 특별히 다른 의사가 표시가 없을 때는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만약에 채권자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증가액만큼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금전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다 해야 되고 영업과 관련된 건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어려운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돼. 자, 그럼 우리 1번에 2번하고 4번 선택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하고 4번 선택지는 같은 문장에서 문제를 만들었어. 그래서 2번,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맞는 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되게 치사하게 지금 선택지를 만들어놨지. 뭐야?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채무자 대신 변제함으로써, 죄송해요. 4번.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금전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 현 주소에서 해야 한다. 요거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사하게 문제를 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보기 문제일지라도 꼭 다 읽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중간에 와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게 지금 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채권자가 A, 채무자가 B야. 자, 4번에 요 보기를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변제에 드는 총 비용 100만 원인데 A가 뭐 행위를 해가지고 비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됐대.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PPT를 봤을 때, 우리 정리해 놓은 걸 봤을 때 이 100만 원은 원래 B가 부담하는 거야. 그런데 A의 행위로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누가 하는 거야? A가 부담하는 거야. 자, 그리고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총 이자는 1000만 원이래. 이행기는 이러하고 원금과 금리는 이러하대. 자, 그러면 우리 순서부터 한번 따져보면 3, 4, 5번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3번 한번 봐봐. 채무 4개 중에 하나만 갚을 수 있다면 일단 도래한 애가 먼저야. 얘가 제일 급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2랑 3 중에서 2개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행기 똑같고 원금 똑같으니까 뭐? 금리가 높은 거 해야 되는 거지. 5번. 채무 2랑 4 중에 하나만 갚으래. 그러면 4가 더 많이 남았으니까 2를 먼저 갚아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 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 거 B가 갖고 있는 거고 A의 행위로 200만 원으로 증가했으니까 A가 100만 원. 100만 원씩 나누면 되겠네. 자, 근데 2번이 왜 틀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모두가 다 있는 상황에서 순서가 어떻게 됐었냐면 총 비용을 먼저 결제를 해. 그 다음에 총 이자를 내. 그 다음에 원금 순서로 가는 거야. 그럼 봐. 1000만 원이 있대. 그럼 비용인 100만 원을 먼저 변제했겠지. 그리고 나서 이자가 1000만 원 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9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에서 100만 원이 남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풀 수 있겠구는 틀렸습니다. 자, 요렇게 중간에 와서 문제를 풀었을 때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달라. 자,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가 변제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빌려준 돈만 받을 수 있으면 그거 누가 갚든지 무슨 상관이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채무의 관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병이 의뢰대출금을 대신 갚게 됐을 때 을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을에게는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는 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변제 장소나 과정 같은 것에서 값보다 병에게 갚는 것이 더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밑줄 제3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면 대신 변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 여러분 다만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 예외이기 때문에. 선택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예외야. 채무자와 제3자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것이 제3자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필요해? 그럴 때는 동의 없이 가능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을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병이 대신 갚기로 3명이 계약을 했다?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 그럼 병은 가만히 나는 얘 거 대신 갚아줄 수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자만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럴 때는 어떻다?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동의가 필요 없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 1번에 5번 선택지 봐봐. 예외는 바로 나온다고 했지. 채무자 대신 변제함으로써 제3자 자신이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는 동의 필요 없다. 5번 맞는 말이에요. 네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라고 오인하고 그에게 변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대. 자,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준점유자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외관이라고 하는 건 생김새나 신분증 같은 걸 얘기한다. 예를 들어 예금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예금 채권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가서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권리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는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 채권자의 대리인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준점유자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자, 2가지 조건이 있어. 나쁜 의도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런 경우에만 변제가 인정되어 채무가 소멸해. 그런데 자, 여기서 준점유자를 실제 채권자라고 믿는다는 게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거야. 사실 아닌 걸 알면서 얘한테 갚고 나중에 몰랐다고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째, 그렇게 믿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어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지. 자, 그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준점유자라는 단어 우리 아까 어디서 봤냐면 3번에서 봤어. 자, 한번 볼게. 사례 1번. A는 예금 채권자의 도장 신분증 통장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떠한 징표가 되겠지. 자, 그는 채무자인 은행을 속였어. 그리고 나서 자신이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어. 준점유자로 지금 간 거야. 예금 채권자의 통장에 있던 예금을 인출했단 말이야. 1번. A는 예금 채권자가 아닌데도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인 도장 신분증 통장이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한 게 맞죠. 준점유자로 행동한 거야. 자, 그 다음 2번이죠. A는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그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것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정답이 2번이에요. 자, 5번 볼게요.
A가 훔친 신분증은 A가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외관이 되겠지. 요거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로 가볼게. 보험 채권 다 닮았어. 생김새야. 이번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보험회사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냥 줬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과실이 되는 거야. 잘못이 되는 거야. 안타깝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직원이 B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잖아? 그럼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지. 4번 맞는 말이에요. 3번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4번. 보험회사와 직원을 속이고, 회사의 직원을 속이고, 지급받은 B는 준점이자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5번. B의 생김새는 외관에 해당하겠지. 이해됐나요? 정보를 딱딱 잘 짚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으로 가볼게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기한을 정해두고 그동안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도 함께 갚아야 되는데 우리 이거 이유 찾아야 되잖아. 잘 생각해보자. 왜 그럴까? 돈을 빌려줄 때는 갚는 기한이 정해져. 자,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동안 채권자 채무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독촉 없이 원금을 사용하는 게 이익이야. 채권자는 이자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게 이익이야. 그런데 채무자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하지만 채권자의 이익은 채권자는 난 이자 수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침해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빨리 갚더라도 이자 수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정답이 1번이에요. 남은 계약 기간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어렵지 않게 문제들 다 해결했고요. 요 세트는요, 정보량이 많긴 한데, 딱딱 나눠서 여기에선 이 정보, 여기에선 이 정보, 여기에선 이 정보. 요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단락들이 각각 어떤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그런 것들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연습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차근차근 정보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